제가 원래 또 미련충이라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일 때, 사귈 때 겨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꽃피는 봄이 오면 꼭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다. 어디냐?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저 혼자 거길 갔어요. 자니? 자는구나. 한 번 더 해줘. 아니요. 나이스. 나이스. 있더라고. 예.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돌아왔습니다. 이 영산강에도 봄이 와가지고요, 스피너베이트로 고기를 좀 낚아보고 싶어서 영산강을 한번 또 찾아와 봤습니다. 스피너베이트로 2kg짜리 한 마리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돌아온 현금맨입니다. 그렇지. 쳤거든 한번. 자, 올라오자 친구야. 어이구, 힘쓰지 말고. 어이샤. 두 마리째. 네,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스피너베이트 두 마리째 낚았는데요, 제가 여기 앞에서 지금 아주 짧은 입질들이 톡톡 이어지고 있는데 영산강 조금만 더 큰 고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스피너베이트의 두 마리째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너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면서 스피너베이트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바람도 좀 불어주고, 그리고 또 벚꽃도 피고, 이렇게 또 봄이 왔잖아요. 이런 이런 약간 물색도 탁한 이런 영산강에서 설마 안 물어주겠어? 하고 왔는데 지금 짠탱이지만 두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스피너베이트가 워킹 낚시에서 그렇게 좋다는데, 그렇죠, 이렇게 좋죠. 이렇게 좋다고 그냥 잘 나와요. 일단 랜딩하고 크지도 않는데 엄청 힘쓴다. 또 나왔습니다. 스피너베이트가 워킹 낚시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해보면 잘 안 물더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람들이 좋다는 거 사갖고 내가 낚시를 해도 잘 못 낚겠다, 그런 분들의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이거 안 걸린다는데 엄청 잘 걸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분들 어떻게 낚시하시냐면요, 캐스팅을 하고 바닥에 가라앉혀요. 가라앉힌 다음에 바닥에 라인 촥 늘어지는 거 보고 이렇게 슬슬 감죠. 감으면서 바닥에 있는 온갖 건들을 다 건드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낚시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릴링 템포도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바닥을 안 찍습니다. 잘 그냥 얕은 데에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가 수심이 한 3m쯤 돼요. 그럼 내 발 앞은 0m겠죠 당연히. 3m에서 천천히 얕아진다면 한 3m쯤 돼요. 이 정도 수심이 된다 이거예요. 바닥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수면이 여기면 캐스팅을 딱 해서 쭈루룩 가라앉힌 다음에 이렇게 감지 말고요, 캐스팅 한 다음에 한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감아요. 그리고 안 물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안 물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심에서 고기가 물어주는지를 좀 캐치하면은 굳이 바닥을 안 찍어도 되는 낚시를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말 밑걸림을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뭐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럼 막 바닥에 부딪혀 입질이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베스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 여기 이렇게 달렸잖아요. 얘는 이렇게 위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낚기 쉽겠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얘가 따라가기 쉽겠어요? 베스는 어쨌든 바닥에 붙어서 광어처럼 사는 고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 이마보다 조금 더 높이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주면 굳이 바닥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나무가 많고 지금 보이는 이런 버드나무 같은 것들이 물속에 있으면 걔네 어쩔 수 없이 치고 넘어와야 되죠. 근데 굳이 바닥을 찍지 않고 깎아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얇게 깎고 조금 더 깊게 깎고 조금 더 깊게 깎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어느 순간 거덕 하고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3마리 낚았더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 스피너베이트에 그 여러 가지 입질들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입질이 있어요. 이 덩어리 특유의 그 스피너베이트를 물었을 때 감다 보면 쭉 하고 빨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좀 그리운데, 이 스피너베이트는 뭔가 약간 과격하게 무는 입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덜덜덜덜덜덜 하고 오는 그 블레이드의 진동, 이 로드 끝을 통해서 손에 딱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입질이
이렇게 툭툭툭 이런 것도 있지만 갑자기 그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 누가 내 루어 끊어갔는데?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다 갑자기 쭉 빨고 가는 그런 입질이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루어입니다. 이 감는 중간에 입질이 들어온다는 거 매력이 그냥 넘쳐나죠. 한 마리 더 잡아야 또 하는데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제비처럼 꽃피는 봄이 오면 베스 맞음? 아주 귀여운 베스라고. 안녕 친구. 넌 뭘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안녕. 현금면의 대모험이 아니면 더 잘 낚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현금면의 대모험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피너베이트를 한 마리 낚아냈는데요. 이 친구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무게가 완전 많이 나오는 뻥뻥한 친구가 한 마리 딱 나와줬습니다. 배가 아주 귀엽네요. 스피너베이트입니다. 낭린이들, 특히 이제 스피너베이트, 스린이 친구들이 스피너베이트를 사용을 할 때 그렇게 뭔가 붙여서 하려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물지도 모르니까 그냥 멀리 던져갖고 감는 거거든요.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스피너베이트, 이건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왜냐면 얘는 감다가 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던질 수 있는 스피너베이트는 좋은 스피너베이트의 조건에 들어가지만 무조건 멀리 던져서 낚시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영산강 구진포 선착장, 구진포 나루터 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여기는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석축이에요. 이 석축이 한 요만큼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여기라면 이 석축이 요만큼 들어가서 끝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강바닥이란 말이죠. 그럼 멀리 던지면 그냥 강바닥은 그냥 무의미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어가, 베스가 내 루어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좀 유의미한 공간을 계속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을 계속 반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멀리 던지는 것도 좋고, 내가 탐색해야 되는 범위가 넓다면 멀리 던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뭔가 딱 드러난 장소고 이런 곳에 딱 어딘가 고기가 있을 것이 정확하게 느껴진다면 그런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스피너베이트로 낚아내는 두 번째 팁이다. 여기 지금 스피너베이트에 이렇게 달려있는 요 웜 있죠. 요거 꼭 껴야 되나, 트레일러 웜이라고 부르는데 꼭 껴야 되나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게 껴지잖아요. 그럼 또 무게가 조금 늘었다고 캐스팅이 잘 됩니다.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지기가 좀 수월해져요. 무게가 생겨서. 왜 이 블레이드가 있어가지고 공기 저항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캐스팅이 조금 가끔 난이도가 있을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웜을 하나 달아주면 무게가 증가를 해서 캐스팅이 좀 수월하게 되는 면이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게 있으면 아무래도 블레이드와 요 스커트와 요 암의 진동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 가지 진동이 있겠지만, 또 이 친구가 또 파동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파동들이 섞이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냥 이 스피너베이트가 짬뽕이라면 얘를 끼면 삼선 짬뽕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해물 짬뽕 시키는 느낌으로 요거를 웬만하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바로 트레일러 훅이죠. 트레일러 훅을 쓰면 얻는 점도 있고 잃는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 얻는 점이야 당연히 입걸림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치고 오는 그런 입질들이 들어올 때 톡톡 건들기만 하고 못 먹을 때 쓰면 어떻게 한번 이렇게 걸어볼 수는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쓰면 단점은 일단 밑거림이 조금은 증가합니다. 물론 훅의 방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가려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바닥에 착지했을 때는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기가 이걸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폴링바이트나 이럴 때 스피너베이트 생각보다 입질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때 잘못 걸면 고기가 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락 때는 어지간하면 달지 않지만, 게임 뛸 때 브러쉬 같은 곳을 이렇게 폴링을 해갖고 쭉 당길 때 첫 방에 입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나치는데 따라 나와서 툭툭 치다 보는 느낌이 든다. 저도 그러면 여지없이 용마의 갈고리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웜은 그런 느낌으로 쓰고 트레일러 훅도 역시 그런 어떤 뭔가 그런 욕망을 갖고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4자쯤 되는 게 나와줘야, 일단 뭐 한 45쯤 되는 건 한 발이 나와줘야 그러면서 뭔가 멋있는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못하네. 여기 또 낭린이의 패션이 있습니다. 네. 스피너웨이트를 돌리기 좋은 기어비는 몇인가? 아, 그거 그 막 8점대 이런 거는 사실 좀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5점대나 6점대 스피너베이트 릴을 좀 선호했었거든요. 6점대, 6점 초반이나 5점 후반, 안타 AR 5.8대 1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기업이 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캐스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퐁당해서 쏘르륵 떨군 다음에 다시 던지고, 이 캐스팅 횟수가 많은 낚시할 때는 스피너베이트 고기업이 릴이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워킹 낚시라면 이런 식으로 감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는 낚시가 전체일 때에는 제가 쓰는 이런 4점대 이런 4점대까지 내려가면 얻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 아무 생각 없이 감아도 됩니다. 고기업일수록 내가 이 릴링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내가 똑같이 한 5도를 돌릴 때 일정하게 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모든 난 똑같이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돌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조금 릴링이 빨라지고 조금 느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업일 때는 그럼 스피너웨이트가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일정하게 나 만만해, 나 가는 중 이렇게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저기업위로 하면은 그런 신경을 좀 덜 쓰고 레스트러스가 좀 나을 수 있다.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저기업위를 추천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스피너베이트로 낚시를 하시는데 좀 내가 잘한다, 내지는 잘 못해도 스링인데 잘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꼭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캐스팅입니다. 스피너베이트 대부분 던져보라고 하면은 다 그냥 슝슝 멀리 잘 던져요. 사실 뭐 블레이드 있다고 해도 맞바람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캐스팅 잘 되고, 심지어 뒷바람이면 이거만큼 또 잘 날아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멀리 던지고 정확하게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피너베이트라는 루어의 특성상 얕은 곳에서 낚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착수음이 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아마 오늘 영상 거의 다 이렇게 던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던지는데 탄도를 낮게 해서 착수음을 줄이는 게 그게 스피너베이트로 고기를 낚아내는데, 특히 여기는 그래도 영상강은요 좀 이렇게 좀 탁해서 상관없는데 맑은 물에서 스피너베이트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게 확실히 조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게 던져서 착수할 때 이런 식으로 슉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캐스팅을 하는 게 조금 뭔가 착수음을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맑은 물일 때에는요. 이게 멀리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착수음도 좋고, 안 빠뜨리면 꿀배가 아니다. 스피너베이트 하이피처 2분의 1 모델이 있죠. 네, 맥스 2분의 1 모델이 있죠. 그 둘은 어떤 차이를 좀 보여줄까요? 오케이! 아니, 질문과 동시에 물었어. 아니, 이거 봐. 아까 계속 톡톡 치던 그 녀석인가 봐. 근데 이게 아무리 낚아내도 다 요만하네, 친구들이. 안녕. 스피너베이트를 쓸 때 이 스피너베이트의 크기, 하이피처처럼 이렇게 좀 컴팩트한 사이즈들이 있고, 하이피처 맥스처럼 좀 큰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일단 이런 작은 스피너베이트의 어떤 이점은 좀 입질이 조금 더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좀 물이 맑다든지 그래서 뭔가 조금 경계심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이렇게 작은 스피너베이트, 컴팩트한 사이즈를 쓰고요. 하이피처 맥스처럼 평범한 스피너베이트 사이즈, 저희끼리 오리지널 사이즈라고 하는데 손바닥 반통만한 이 정도 되는 스피너베이트를 쓸 때에는 그거는 뭔가 조금 더 물이 탁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브러쉬 같은 게 많고, 그래서 뭔가 좀 어필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조금 더 큰 블레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그런 스피너베이트들을 사용을 하죠. 크기는 그렇고요.
무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83파냐 21파냐 막 이런 게 있어요. 워킹은 주로 그 두 가지를 쓰지만 뭐 스피너베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4분의 3온스라든지 1온스 28g짜리 스피너베이트가 있기도 하죠. 단순하게 이제 무게는 잘 만들어진 밸런스가 좋은 스피너베이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거울수록 좀 깊은 수심을 편하게 운용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떠오르는 힘이 좀 적고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무게만 딱 놓고 봤을 때 얕은 수심을 운영한다고 쳐보자고요. 83은 8분의 3온스는 조금 이렇게 얕은 수심을 이렇게 천천히 올 수 있다면 그런 똑같은 수심을 예를 들어 8분의 5온스 거의 2배죠. 그 정도 되는 스피너베이트 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스피너베이트를 빨리 감으면 떠오르잖아요. 근데 떠오르는 힘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떠오르는 힘이 좀 상쇄되기 때문에 무거운 스피너베이트는 같은 수심을 조금 더 빨리 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수심을 비슷한 속도로 운용을 할 때 이점이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대충 내가 이 정도 수심에서 낚시하니까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하면 이 정도 속도로 올 거야. 이런 계산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죠. 그 정도 낚시하시면. 그래서 크기와 무게는 그런 기준으로 크기는 조금 더 어필력이 필요할 때 컴팩트한 친구들은 뭔가 조금 더 입지를 받아내야 될 때 그렇게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무거우면 깊은 수심을 조금 더 편하게 운용할 수 있고 같은 수심에서는 무거우면 조금 더 빠르게 올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벼우면 당연히 천천히 올 수 있겠죠. 입질했다. 또 쳤어요. 또 쳤어요. 너 이 새끼들 일로 와. 너 이 새끼들. 작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I'm still hungry. 고기라고. 됐다. 됐다. 대기는 씨. 얘는 좀 턱 걸고. 진짜. 횟수 크기가 다 똑같네요. 제가 2kg짜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더 길게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고기는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렇게 감다 보면은 입질이 탁 들어오면은 툭 뭐 이런 게 있고 막 그러는데 큰 건 딱 걸면 꾹 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딱 물고 꾹 하길래 내가 됐다 이랬는데 정확하게 수둥이 옆에 히트가 돼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너베이트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얕은데 던져서 슬슬 감기만 하면 그냥 따박따박 고기가 물어주네요. 훌륭합니다. 역시 봄은 스베예요. 지금 이렇게 꽃도 많이 펴있고 밖에 나오니까 남쪽은 거의 완전히 봄인 거 보니까 이번 주말쯤 되면은 전국적으로 다 고기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고기 소식 엄청 많이 들려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웜 낚시도 좋지만 스피너베이트도 하나 딱 챙겨 가셔서 바람이 분다, 필이 온다 그러면 싹 던지셔가지고 살살 감아보시면 덜거덕 하는 덩어리 성공하시길 기원해 볼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걱정 덕분에 몸이 이렇게 완치돼서 나왔는데요. 다들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고 주말은 즐겁게 낚시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주 꿀팁 패스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